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언스코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17세기, 18세기 이때 엄청나게 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문제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250년, 300년 전에도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1780년대로 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청나라는 지금의 미국보다 더 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에서 청나라에 진출하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면직물이 계속 많아져요. 청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어디다가 갖다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 그때 당시에 중국에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중국 차 한 잔이 커피 6잔 가격.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근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차를 돈으로 안 받고 뭘로 받냐? 은으로 받습니다. 근데 영국의 차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1인당 1년에 364잔을 먹는 겁니다. 영국 입장에서 어땠냐면 영국은 차를 키울 수 없는 날씨이기도 하고 플러스 중국의 차의 퀄리티가 엄청 좋았습니다. 중국의 퀄리티 있는 차,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사치품이었거든요. 사치품인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뭘 먹었냐면 맥주를 마셨어요. 산업혁명 때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수질이 안 좋습니다. 유럽이. 그렇기 때문에 수인성으로 인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콜레라라든지. 그런데 일하면서 맥주를 먹다가 차를 먹으니까 굉장히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청나라라는 곳이 엄청나게 큰 대륙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인구가 3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기서 차를 계속 수입하는데 우리가 내보내는 건 은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면직물이 뛰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지금 우리는 청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은데 청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견고하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만 열어줍니다. 광저우를 통해서 이제 밀 수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떤 제도까지 하냐면 공행이라고 해서 인증받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게 중국은 차를 영국에다 자꾸 팔아먹는데 그쵸. 영국은 계속 은이 나가니까 그쵸. 그걸 막으려면 영국에 남아도는 게 뭐냐? 면직물. 그렇지. 갖다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의 면직물을 팔아버리면 3억 명한테 우리의 면직물을 팔 수 있는 건데 청나라에서는 이게 싫은 거죠. 청나라에는 그때 당시 면직물이 퀄리티가 좋았으니까 비단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가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고민하는 거죠. 그때 당시 영국의 위치는 어땠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온갖 군데 식민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인구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중국의 인구가 3억 명이고 영국이 1000만 명인데 어떻게 영국이 청나라를 무너뜨렸냐?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편은 진통제 그러니까 약간 좀 치료제 같은 그런 느낌. 옛날 아편이면 지금 현대 약 중에 뭐랑 비슷한 거예요? 모르핀 나오기 전에 쓰였던 게 이제 아편이죠. 진통제, 치료제.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도 귀족들 그리고 부자들 중에서는 사치품으로 아편이 좀 공공연하지 않지만 비밀리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영국이 눈치를 챈 겁니다. 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식민지 센터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국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내가 인도랑 중국, 영국 삼각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인도는 청나라에 아편을 주고 청나라는 인도한테 뭘 주냐? 은을 줍니다. 그럼 그 인도에 있는 은이 어디로 오냐? 영국으로 오죠. 그러면 영국은 지금 남아도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면직물이죠. 면직물을 인도에 줘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뭔 이슈가 있냐면 이 아편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말아야지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막 이렇습니다. 자, 어떤 상인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 이런 거 안 해. 한 번만 해보세요. 하다가 한번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인구 3억 명이던 청나라도 아편이 퍼지게 되니까 일을 안 하고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그리고 고위급 관료부터 귀족들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정체가 어떻게 보면 무너져 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청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아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이랑 경기도 사람들이 다 아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1780년도부터 들어왔던 게 1840년 전까지 엄청나게 아편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불과 청나라가 무너지는데 50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편이 이미 중독이 됐고 은은 물밀듯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동인도에서도 무역 적자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 무역 적자를 거의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나중에 큰 자금이 아편이 들어가게 됩니다. 1830년 후반대까지 살다가 청나라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임칙서라는 사람을 내보내요. 너가 가서 쟤네한테 아편 드리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더 이상 아편 드리면 안 된다. 근데 임칙서에 어떤 드라마티가 그 이슈가 있냐면 동생이 아편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끌어오르죠. 지금도 아편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안 되겠다. 임칙서는 공무원이었어요? 그쵸. 그 당시 흠차 대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제의 권한을 받은 거예요. 여기 영국 상인부터 뭐 중국 상인까지 다 계약서를 써라. 앞으로 절대 안 쓰겠다고. 그러면서 아편 2만 성자를 바다에 버립니다. 영국이 그걸 봤죠. 영국 입장에서도 두 개의 파로 나눠져요.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세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부국강병하고 있는 나라인데 청나라에 지금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전쟁해도 괜찮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신사의 나라다. 그리고 아편 판단하는 거 나 있을 수가 없다. 영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인도가 아편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영국은 뭐 우리가 직접 아편 판 거 아니니까. 그렇죠. 야 어차피 우리가 파는 거 아니고 인도가 파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의 파로 나눠지는데 투표를 해요.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중에 어디가 이기냐면 싸워야 된다가 9표로 이겨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쳐들어갑니다. 이제 영국은 그때 당시 뭐가 있냐면 산업혁명으로 무기가 좀 현대식이에요. 아무리 아편에 절여졌다고 하지만 인구 3억 명인데 우리가 질 수도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자. 그렇죠. 영국인 한 명당 각 중독자 30명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게 무섭죠.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정체적으로 그들이 인구가 측정이 안 겠지만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정도였다. GDP가 청나라가 35%였어요. 미치는 거죠.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근데 그 아편에 절여진 지 5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딱 쳐들어갔습니다. 영국이 딱 가가지고 잽 한 번 날리니까 바로 항복을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청나라는 3억 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 기간으로는 한 3년 정도 갔지만 그 영국에서 사망자는 32명이에요. 어떤 시기였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동학농민운동 아시죠? 네. 우리나라도 그때 소총이 있었지만 소총에 심지 붙여가지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바로 탁 쏘고 엄청나게 현대식 무기로 싸웠던 거죠. 그래서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너네 지금 광저우만 열었잖아. 5개를 더 열어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만 열어서는 우리가 아편을 많이 팔 수 없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홍콩을 줘라. 홍콩을 줬어요. 1997년도에 영국이 중국한테 홍콩을 반환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편 그 하나로 인해서 100년의 수치를 겪은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 대금을 달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때 아편을 2만 상자를 벌었죠. 이거에 대한 돈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거였거든요. 광저우 하나 말고 나머지도 열어 그냥. 열면 충분하게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아편을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오죽하면은 부자들도 자기 와이프도 팔고 아이도 팔고 자기 친척을 다 팔았다고요. 아편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너무 좋죠. 왜냐면 은을 계속 받아오니까 대륙도 엄청 크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면직물도 그렇고 아편도 그렇고 마음껏 팔아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16년 정도 뒤에 영국에 에로우선이 있는데 무역을 한 다음에 청나라 측에서 검수를 할 거 아니에요. 상자 떼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국기를 훼손한 일이 생겨요. 근데 사실 다른 자료를 보면 영국의 국기가 그때 없었다라고 하겠는데 어쨌든 저쨌든 국기를 훼손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는 지금에서야 보면 어떤 이슈인 거냐면 5개 항구를 열었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꿀통이거든. 여기서 은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아편을 했나요? 치료제 개념이나 안정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공공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치품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아편을 했던 건 역시 청나라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2차 전쟁을 딱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국이 청나라 상대로 꿀 빠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이슈는 있었냐면은 청나라에서 프랑스의 선교인을 목을 탁 잘라가지고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한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같이 하자 전쟁. 근데 미국도 쓱 끼고 러시아도 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아편을 계속 이렇게 밀어넣다 보면 부국강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뭐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전쟁 총 쏘려고 하는데 자꾸 아편만 보일 거고 혹은 자꾸 시야가 가려질 건데 못하죠. 연합군들이 딱 쳐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팬 거죠. 그래서 베이징의 관문 텐진에서 조약을 맺어버려요. 이걸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데 군사를 주둔하고 외교관을 두는 거죠. 베이징 및 각 지역에다가 연합군에 대한 병사를 둔다라는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편 한 번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청나라는 어떤 반격할 그런 군사들도 딱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개방을 해서 그때 서방으로부터 치욕의 100년을 보내게 되죠. 영국은 은을 얻기 위해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였거든요. 그러니까 은 아무리 부국강병한 나라라고 해도 50년이면은 그 3억 명이 다 무너졌습니다. 작살낼 수 있다. 청나라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아편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의 중국이 가장 겪기 힘든 어떤 슬픔의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이 첫 시간에 이걸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돈과 을 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막 쉽게 살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근데 이게 불과 3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때 영국과 청나라를 보면 지금도 앞으로 계속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강하고 엄청나게 인구를 자랑하고 그랬던 중국도 무너진 걸 보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미 널리 퍼진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나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뿐만 아니라 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한 번이 쉽거든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담배도 끊어봤고 술도 끊어봤고 다 끊어봤어. 그런데 그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너무나도 구하기 쉽고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 해봤다 근데 괜찮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돈과 관련된 세계사의 한 면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실 건데 다음 편 예고. 다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튤립 전쟁. 튤립 전쟁. 예, 이 자그마한 꽃의 가치가 얼마나 그렇게 높아졌는지, 그리고 광기에 묻으면 얼마나 이게 미치는지. 사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봉이김선달도 별거 아닙니다. 튤립 전쟁에 비하면 봉이김선달도 별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고, 다양하고 어렵겠지만,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너그러이 이야기로 봐주시고, 저도 최대한 공명정대하고 좀 객관성 있는 자료로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